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으로 전이된 유방암, 사기암을 제주도에서 자연치유로 다스리며 살고 있는 보말알망입니다. 지난번에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2016년에 유방암 3기 B 정도로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는 선항암, 수술, 방사선, 그리고 그 후에 항호르몬 치료랑 졸라덱스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난자 동결을 실패하고 1차 항암을 시작했어요. 저는 8차 항암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1차부터 4차까지는 공포의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AC 항암, 그리고 5차부터 8차까지는 도세탁셀, 탁솔 계열 항암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를 맞았죠. 제가 항암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항암이라고 하면 다들 막연하게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은 하얗고 막 여기 다크서클은 심하고 입술엔 핏기는 하나도 없고 머리에는 막 머리는 다 빠져서 털모자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뭐 부작용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항암제 맞으면은 뭐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 막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죠. 뭐 거의 몇십 가지에 이르는 거를 종이에서 막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뭐 변비도 올 수 있고 설사도 올 수 있고 뭐 구내염부터 해갖고 뭐 항문이 헐 수 있고 뭐 위 점막이 헐어서 뭐 막 정말 온갖 가능한 부작용을 다 말해주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1차를 공포 속에 맞았죠. 되게 결연한 의지를 갖고 맞았어요. 그때는 사실 저는 약간 나는 뭐든지 이겨낼 거야 라는 그 약간 전투 자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전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이제 그런 상태로 1차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얘기했던 게 항암을 하면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제 뭐 암세포를 죽이면서 정상세포도 다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뭐 백혈구도 많이 죽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뭐 일단은 그렇게 주의사항 듣고 맞고 왔죠. 했더니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AC 계열은 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가 안 되고 뭐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을 사람들이 형용해 놓은 것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술 막 이렇게 먹으면 다음날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위에까지 막 초록색까지 다 토하고 막 그런 숙취 상태 있죠. 그런 숙취 상태로 굉장히 오래된 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가는 그런 느낌인 채로 거의 일주일을 가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 이제 맞으면 거의 한 3, 4일? 3, 4일은 정말 물 한 모금 마시기가 힘들고 약간 그런 상태가 되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의 못 먹고 막 뭐 누룽지 같은 거 뭐 그런 숭늉 정도 먹고 뭐 그때는 뭐 자연치유 이런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사실 정말 뭘 못 먹는 상태니까 그냥 이게 뭐 라면이든 햄버거든 뭐 아무거나 뭐든 사탕이든 뭐든 먹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그렇게 어떻게 버텨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좀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항암 맞고 갈 때 꼭 하는 얘기가 열나면 당장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어떤 경로든 간에 몸에 이제 감염이
있었을 경우에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자연 치유 능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으니까 뭐 열이 났다가도 우리 세포들이 싸우고 그게 다 해결이 되면 열이 내려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항암제를 맞으면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호중구라는 그런 수치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감염이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못되면 폐혈증이 될 수 있고, 폐혈증은 사망률이 꽤 높은 굉장히 위험한 응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폐혈증으로 가기 전에 열이 나면은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항암하고 나서 매일매일 열을 쟀죠. 열을 쟀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쯤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8도? 뭐 이 정도 돼서 이제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 가서 이제 입원하고, 그러고서는 열 떨어질 때까지 퇴원 못 해요. 열이 떨어져야 이제 뭐, 그리고 피 검사해서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가 돼야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한 병원에 한 나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유방암은 거의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탈모거든요. 근데 머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골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머리가 빠지기 전에 제 친구랑 가서 그럼 우리 가서 머리를 밀자, 가발을 맞추기로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모 가발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거를 사면 거기서 이제 뭐 머리 밀고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가발을 파는 곳이라 거울이랑 의자가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데서 이제 머리를 밀자, 이제 그러고선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열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열흘쯤 입원했으니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막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빠져 있고 어떡하지? 막 그냥 되게 걱정했어요. 걱정하다가 다행히 막 그렇게 너무 티날 정도로 골룸이 되기 전에 저는 퇴원을 해서, 퇴원하고 그날인가 그 다음날 바로 거기 가서 친구랑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밀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이런 머리 우리가 살면서 언제 삭발해보겠냐, 근데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되게 뭐 그때는 괜찮은 척 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즐겼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무사히 밀었죠. 그렇게 항암을 했어요. 그 4차까지 했고, 뭐 이게 차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보통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맞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고생을 하고 나머지 2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이제 열심히 먹고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제 3주 패턴 텀으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1차 때 열이 났잖아요. 보통 항암을 맞으러 가면은 먼저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체열을 해서 이 사람 지금 호중구가 뭐 한 1000 이상은 나와야 항암을 견딜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호중구 수치가 너무 낮으면 항암이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중구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 호중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열이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를 맞으러 갔더니 저한테 그 천국 운운했던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 그때도 제 이제 항암 주치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호중구를 높이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험이라든지 뭐 실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뭐 비싼 뭐 치료가 꼭 필요한 치료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호중구 높이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1차 맞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너 같은 경우에는 2, 3, 4차 3번을 맞아야 되고, 그 주사는 한 번에 60만 원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번이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잠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아, 선생님, 그러면 저 지금 2차 그때 맞으러 갔을 때는 뭐 호중구가 그렇게 막 낮은 상태는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저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호중구 떨어지면 그때 맞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정말 안색이 이렇게 싹 바뀌면서 정색하시면서,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는 되게 뭔가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도 못했고, 그냥 되게 위험하고 필요한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어요, 그럼 그냥 맞을게요, 그냥. 그러고서는 그렇게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제 호중구 높이는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맞고 나서 몇 달 뒤에 그게 보험 적용이 돼서 지금은 아마 뭐 10만 원이 안 되는 뭐 몇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단 맞으라고 하니까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거를 맞으니까 제가 호중구 수치가 막 뭐 1000 이렇게 나오던 게 10,000까지 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호중구 수치가 그냥 2000에서 3000 정도, 지금 제가 피검사하면 2000에서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약을 맞았다고 많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약이라는 건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호중구 높이는 주사 맞고 뭐 항암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 5차부터 8차까지는 그 도색탁셀이라는 이제 주사를 맞았고, 그 주사는 맞는 것도 더 오래 걸리고 약간 신경계통의 부작용이 있는 주사여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되게 심하신 분들은 뭐 손끝저림, 발끝저림 이런 게 되게 심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손발톱 까매지고 약간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저한테 되게 컸던 건 좀 붓더라고요. 탁솔 계열을 맞으니까 부어서 좀 그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항암은 확실히 차수를 더해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몸도 점점 지쳐가고 체력도 점점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뭐 1차를 할 때랑 8차를 할 때의 몸 상태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기억하는 항암은 그래요.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항암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체력을 많이 비축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저는 항암할 때 뭐 1차부터 8차까지 제가 5월에 시작해서 항암이 10월에 막항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날씨가 요즘처럼 춥지 않으니까 뭐 조금 더 낫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조금 항암하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냥 나가서 30분이라도 집 앞 공원이라도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러다가도 한 30분 산책하고 오면은 너무 괜찮더라고요. 많이 좋아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항암하실 때 꼭 좀 산책 같은 거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항암을 할 때랑 지금 자연치유를 할 때 그런 식단이라든지 먹는 거에 굉장히 우리는 진심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번외편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는 오늘 봄 날씨 같아요. 봄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오늘 같은 그런 화창하고 좋은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수술한 얘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저 다음 주에 검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갑니다. 저 검진 잘 받을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랜만에 부탁드려요. 안녕.